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7월 17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7.23 전당대회 이제 6일 남았죠. 국민의힘 새 대표 지도부를 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후보를 지지하실 것이고 또 아예 너무 이게 난장판이 되는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쳐다보기도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전당대회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든 어느 지도부가 탄생을 하든 지금 사실 뭐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면은 한동훈 후보가 이 당 대표직에 오를 것이 거의 뭐 분명하다고 봅니다. 결선 투표까지 가더라도 상황이 지금 어떤 가변적인 그런 큰 변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시작된 네거티브 공방이 계속 끝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한동훈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한동훈이 되든 누가 되든 가장 큰 승리자,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재명이 지금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올라 있으니 이 탄핵 시계를 빨리 돌리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계를 빨리 돌려서 뭐 국회에 청원된 것을 가지고 막무가내식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 그래서 정인들을 무더기로 채택을 하고 있죠. 뭐 비서실장, 용산의 정진석 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그전에 김건희 여사 무더기 지금 청원을 해서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는데, 탄핵을 나중에 그 탄핵 수초안을 발의를 하든 탄핵을 추진을 하든 탄핵거리가 필요하죠. 왜 탄핵을 하려고 하는가? 그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탄핵거리가 없어서 지금 최상병 특검법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 그 처리를 해서 뭐 직권남용, 꼬투리를 찾아보겠다. 이것이 이재명의 노림수인데,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탄핵거리를 투척을 막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탄핵거리, 정확한 표현은 탄핵거리가 아니고 탄핵 핑계로 될 탄핵의 구실로 삼을 확인되지도 않은 그런 내용들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막 투척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이제 받아 먹으면 되는 거죠. 물론 가령 이런 것들이죠. 댓글, 뭐 영부인이 운영했다는 뭐 댓글 부대, 예를 들어서 뭐 법무부 장관이 운영을 했다는 뭐 여론조성팀, 또 뭐 사천, 그리고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어느 것 하나 분명하게 팩트가 드러난 것이 없이 그냥 안에서, 국민의힘 안에서 서로 상대방에게 흠집 내느라고 막 싸우다 보니까 이것을 구실로 삼아서, 이게 진실인지 그 허위인지는 나중에 문제고, 일단 구실로 삼아서 탄핵거리로 만드는 그것들을 투척을 막 하고 있으니 이재명은 웃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특히 영남 지역에서 압승을 해서 지난번 그 4.10 총선에서 108석을 만들어 줬었죠. 108석. 자, 100석 이하로 내려가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뭐냐면은 이 3분의 2가 돼야지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죠. 3분의 2 이상을 그 민주당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고 개헌은 지금 조국이 계속 입에 달고 있죠. 임기 단축 개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을 해서 자기들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실상, 그리고 4분 리스크, 곧 대법원 확정 판결 나면은 구속이 돼야 되는 이 조국의 죄도 다 자기들끼리 면하고, 뭐 이재명도 전부 다 털고, 그렇게 하려면은 조기에 이 사법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조기에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되니까는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분의 2가 민주당이 넘어서면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100석이 안 되면은, 두 자릿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108석을 만들어줬어서 8석의 여유가 있죠. 8석의 여유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탄핵안. 이 탄핵안을 발의를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를 하면은
발의는 그 가반수로 발의를 하지만은 이것이 통과가 돼서 헌법재판소로 가기까지는 3분의 2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100석 미만이면은 탄핵안도 가결돼 버리죠. 그리고 헌재로 넘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거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이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민주당이 만약에 200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범야권이 192석이죠. 근데 8명이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을 비롯해서 이런 법안들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무리한 법안들을 제2요구권, 헌법에 보장된 제2요구권, 그 거부권을 그 행사해서 막고 있죠. 그런데 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은 다시 재투표에 들어갑니다. 재의결. 거기서 무기명으로 해서 3분의 2가 되면은 그것은 그냥 법안이 돼버립니다. 제3의 특검법도 그런 경우죠. 자, 그래서 그것도 국민의힘이 108석으로 막고 있습니다. 8명이 이탈하면은 다 이게 무력화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개헌선을 확보를 하게 되고 탄핵안을 가결하게 되고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그런 그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임기가 3년 남았는데 일종의 현재 권력,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리고 미래 권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왜 한동훈 쪽, 왜 그러냐면은 뭐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이 자기 이 대선 그 주자 지지율 여권 내에서 1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양쪽이 또 특히 세력화를 해서 두 사람이 부딪힌다 이게 아니고 한동훈과 윤석열과 한동훈 두 사람이 부딪힌다가 아니고 친윤 그룹, 친한 그룹 세력화를 했다는 게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8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현재의 권력이라는 친윤한 뭐 훨씬 많죠. 8명 훨씬 넘죠. 중진만 해도 제가 8명 중진만 꼽아봐도 뭐 권영세, 권성동, 윤재옥, 윤한홍, 이철규, 박대출, 정점식, 뭐 이만희 이렇게 이 8명이 뭐 중진만 해도 그렇습니다. 3성급 이상만 해도 친윤에서는. 그리고 뭐 재선 초선급에는 엄청나게 더 많죠. 자, 그런데 친한, 이제 미래 권력으로 꼽히는 친한, 이 비윤, 이렇게 또 지금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죠. 친한은 비윤 또는 반윤이다. 그 전까지 저는 이제 그렇게 절대 보지 않고 양쪽이 충분히 하나로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점차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점차 멀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친한으로 볼 수는 여기도 8명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8명이 이탈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세 개의 이 무기를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저 한동훈 쪽에 있는 사람들, 뭐 장동혁, 또 김형동, 배현진, 박종훈, 박정하, 고동진, 진종호, 김상욱 이렇게 하면 8명이 됩니다. 8명. 만약에 8명이 행동통일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개헌선도 무너지죠. 탄핵안은 가결되죠. 거부권은 무력화되죠.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이걸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양갈래로 찢어진 그 자체도 기폭제도 한동훈이 제기한 특검법 대안이죠. 특검법 대안 제시했는데 그러니까는 이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 대법원장이나 제3자가 추천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따로 발의를 한다. 이러면은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전혀 쓸모없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렇게 대안을 하나 내놓으면은 민주당이 이 대안을 가지고는 하지 않을 거니까 오히려 이탈표를 방지를 할 수 있다. 그 차원에서 저는 이것이 완전히 쓸모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쪽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지키는 길이다. 일부 여론을 수렴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민주당 안대로 민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로 특검을 하는 쪽으로 못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친윤 쪽에서는 아예 특검이라는 특자가 나오는 자체가 탄핵의 자락을 가는 길이다. 그런데 그것을 찬성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어떤 전제 조건은 다 빼고 그렇게 지금 부딪히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연장선상에서 이제 배신자론, 배신의 정치, 홍준표, 원희룡이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CBS 김규환 씨가 제기한 이 문자를 읽고 씹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폭탄이 돼버렸죠. 외부에서 던진 게 폭탄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서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이재명은 이것을 이제 웃으면서 지켜보고 또 주판알도 굴리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그래서 당장 나온 이 주판알을 굴려서 나온 계산이 최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안건으로 발의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통과를 시켰는데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투표를 해야 되는데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그거 재투표해서 부결돼서 폐기가 됐죠. 이제 22대 다시 올렸는데 이것을 폐기를 이제 시키든 아니면 통과를 시키든 재투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하겠다는 거죠.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의사결정 자들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탈표가 쏟아질 수 있다. 워낙 집안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 꼼수죠. 그렇게 해서 그것도 뒤로 놓쳐놓고 있습니다.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이게 다 이어질 수가 있죠.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진쪽은 당내 비주류가 되겠죠. 여기 쪽은 주류가 되고 비주류로 남는 사람들. 만약에 한동훈이 주류가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비주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친윤이 주류가 되면은 한동훈 쪽이 비주류가 되는데 그쪽도 8명. 딱 108명 중에서 8명. 당장 꼽을 수 있는 것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는데, 집권 세력이니까 책임감을 갖고 갈등을 봉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막연하게 예상하기는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장해찬은 무슨 뭐 댓글팀 처음 이야기했던 장해찬은 나를 구사하려면 구사하라 이렇게 하고 있고, 한동훈은 법무부 직원들이 동원돼서 댓글틈을 운영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 직원들의 명예와 관련된 거다. 이 부분은 고소하겠다 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이야기한 장해찬 그리고 원희룡, 물론 민주당에서 그걸 막 부풀려고 했던 양문석 다 같이 고소하겠다는 건데 내부에서도 이제 고소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전당대회가 끝나도 이것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해결 방안을 다 같이 모색을 할 때입니다. 선거권의 혼수를 했습니다.